경기도 인천 곳곳 여행지를 알차게 소개해드립니다. 금요일입니다. 운민여행 작가와 함께하는 경인별보. 팟캐스트 여기저기 거기에 진행자 운민여행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유나 씨 아버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또 코너라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예. 네. 또 한번 또 강조하려고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정말 부끄러우시는데요. 역사와 여행에 아주 능통한 우리 운민 작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은 물론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탑사 다니기 또 여행 다니기 너무 좋은 계절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이 아니면 날씨가 매우 추워질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있을 때 빨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나가니까 은행도 이제 슬슬 피우고 있고 맞아. 다음 주쯤이면 단풍도 더 절정이라고 하니까 예. 뭐 어디든 가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특별히 추천한 곳은 뭐 요즘 한강 작가부터 무척 핫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강을 갑니까? 한강 작가가 실제로 운영하고 네. 계시는 작은 서점이 있는 서초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종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복궁역 바로 서쪽에 맞아요. 위치해 예. 있어서 서초원. 서촌. 네. 맞아요. 예. 거기 가시면 역사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가로수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맞아요. 음식도 맛있고 예. 산책하기도 좋고 가볍게 다니기 무척 좋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저도 근처에 이제 출입처에 좀 오래 있었는데 거기 좀 너무 비싸졌어. 음식값이. 어느 순간 예, 죄송해요. 네. 근데 또 거기 있는 또 상인분들은 또 좀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하여튼 그 지역이 맛있는 먹거리도 많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개발이 제한돼 있어서 정치도 있으면서 걷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요즘 뭐 방송마다 흑백요리사 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거기 셰프들의 많이 위치한 곳이 또 서촌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오. 뭐 철가방 셰프의 맞아요. 모 가게도 거기 있고. 오. 한강 소설가의 그 리포트에도 막 인터뷰에도 나오고 맞아요. 참 그렇군요. 예, 인기 아직 많아요. 그걸 한 번도 못 봤어. 흑백요리사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 어디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저번에 또 수원화성 깊이 보기를 했었잖아요. 예. 오늘도 역시 경기도에 있는 랜드마크를 깊이 보기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남한산성으로 떠나보죠. 남한산성. 네. 여기도 유네스코 등재. 맞아요. 그죠? 유네스코 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고요. 예. 근데 남한산성이 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이게 광주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성남시도 이게 맞아요. 걸쳐져 있고 맞아요. 그렇죠. 성남에서 접근하기도 좋고 하남에서 접근하기도 맞아요. 좋고 거기. 그리고 맞아요. 서울 쪽에 위치한 위례 신도시에서도 많이들 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여기가 워낙 좋은 데다 보니까 주말에 차가 막혀가지고 접근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차라리 그 아래편에 아예 차를 대시고 밑에서부터 올라가시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 예전에 그 뭐 정월대보름 이런 거 보면 달 보러 여기 간 적도 있거든요. 밤에. 맞아요. 네, 되게 운치 좋아요. 요즘 또 달빛 야행이라 해가지고 야간에 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이도 해요? 맞아요. 네. 이 남한산성이 어떻게 해서 지어진지 아세요 혹시? 언제 지어진지 모르겠네요. 언제 어떻게?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외세의 침략을 위해서 지었을 것 같긴 한데. 예. 외세의 침략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평시에는 읍성에서 지내잖아요. 근데 전투가 발생하면 읍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읍성을 버리고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산성을 건설해 놓거든요. 예. 이 남한산성이 어떤 용도로 건설되었나 하면은 예. 평시에 왕이 이곳 왕궁에서 머물다가 난리가 발생할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어진 게 남한산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조 때 지어진 거라서 예. 역사는 길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욕적인 굴욕적인 사건을 겪은 곳이 또 남한산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약간의 그러니까 도피처 같이 네.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후기 당시에 주요 부대가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수어청의 본부가 또 남한산성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광주의 읍시가 또 남한산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당시에는 남한산성을 불린 게 아니라 광주성이라고 불렸어요. 광주성. 네, 광주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광주는 옛날 광주니까 그 지금의 하남 이런 거 다 통틀은 광주잖아요. 맞아요. 그죠? 강남이 예전에 광주시 언주면이었어요. 언주로 있는 곳.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광주가 넓을 광주하거든요. 이게 그냥
넓은 게 아니라 서울 남부와 그리고 하남, 성남 일대를 전부 다 포괄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맞아요. 읍지였어요. 전라도에 있는 건 빅광자고 여기는 넓을 광자. 네, 어. 중국 광저우의 광과 똑같습니다. 아 광저우 할 때 광자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알고 계셨네요. 전 처음 들었어요. 알죠. 네. 근데 지금 그 작가님이 그 병자호란과 관련해서 우리 아픈 역사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예. 뭐 특별한 장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남한산성의 가장 높은 지점이 수어장대라고 하거든요. 예, 예. 수어장대. 네, 수어장대에 오르면은 경관이 그렇게 생각보다 훌륭하진 않지만 이쪽에 영조 임금이 새긴 현판이 있어요. 무망루라 해가지고 이때 일을 잊지 말자, 이때 치욕을 잊지 말자라고 예. 해가지고 무망루라는 현판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기도 한양도성과 마찬가지로 사대문이 있거든요. 예. 그 서문과 북문이 있는데 특히 북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전승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승문. 예. 이게 전부 다 승리하다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하지만 여기 또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병자호란 당시에 그 김유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영의정이었고 채찰사로서 가장 군사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제 기습을 하면은 이길 줄 알고 자기가 이제 북문에 서가지고 예. 북을 치면서 병사들한테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안 나가고 병사들한테만 앞으로 나가라고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300명 병사는 전부 다 전멸하고 말았죠. 아이고. 그래서 본인만 이때 살고. 일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정조 임금이 전승문 이제부터 무조건 이긴다 이런 명칭을 붙였던 겁니다. 김유 이 영의정 이 양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랫동안 살았죠. 예, 꼭 그런 분들 호의호식하시더라. 그러니까. 예. 예, 안 되는데. 그분 아들도 좀 말이 많지만 다음에 강화도 편에서 이야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항상 저희 아버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지. 맞아요. 이 병자호란 전에 또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예. 네. 이때 그 우리나라가 당했던 거를 좀 교훈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실시하긴 했어요. 화포도 보강하고 예. 그리고 군사적인 체계도 새롭게 갖추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 그대로 탁상공론에 불과했던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냥 여기서 버티고만 있으면은 알아서 의병들이 와서 구해주러 오겠지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군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삼전도에 치고 겪을 수밖에 없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것을 좀 지향해야 한다. 네, 이게 네, 제가 네.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구나. 아까 그 작가님이 그 수어장대가 가장 높은 장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수어장대에서 어떤 일이 하는 곳이죠? 장대라는 곳이 말 그대로 장수가 지휘를 하는 곳이에요. 지금의 군대로 치면 약간 연병장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서장대, 북장대, 동장대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산성에 총 5개의 장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수어장대입니다. 왜 수어장대냐면은 이곳에 있던 군사의 본부가 수어청이기 때문에 수어장대가 된 거죠. 이 수어장대 뜻 자체도 수가 지킬 숫자, 어가 임금 어자예요.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가 수어청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이 수어장대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귀에 다들 많이 네. 익숙하실 것 같아요. 보물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엄밀히 치면은 가장 높은 지점은 그 청량산이 아니라 저기 위에 망월봉이라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망월봉. 네. 예. 원래 거기까지 성벽이 쌓아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망월봉에 그 청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서 대포를 설치하거든요. 그 대포 이름이 홍의포라는 곳인데 예. 이 홍의포가 발사를 하면은 그 국왕이 머물고 계신 행궁까지 닿습니다. 사정거리가. 그래서 실제 기록에 보면은 그 행궁의 홍의포 폭탄이 터져가지고 지붕이 부서졌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45일간 항전했는데 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오게 된 거죠. 45일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렇구나. 어마어마하게 오래 버틴 거죠. 버틸 수 있을 만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남한산성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함께 알아봤는데 네. 이제 우리가 보통 가면은 근데 이런 산성이나 이런 뭐 산을 갈 때는 이제 어느 코스로 갈까요? 이런 거를 좀 고민하기는 합니다. 네.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체력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막 몸이 이래서 산을 잘 타는 건 아닌데 가장 가볍게 산책하듯이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뭐 천천히 걸어도 2시간이면 다 돌 수 있는 행궁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단 수어장대 쪽으로 갔다가 네. 수어장대에서 다시 돌아서 서문을 거쳐서 북문을 통해서 바로 내려오면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몇 분 걸려요? 한 2km?
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뭐 빠른 걸음을 가면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새끼도 엄청 잘 돼 있고요. 성벽을 따라 걸으시면은 그 산행도 하면서 바로 건너편에 위례 신도시, 뭐 잠실, 네. 그리고 거리 남산타워까지 다 하늘에 네,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경치도 좋고 그리고 숲도 아름답고 이게 남한산성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로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지 않을까. 소나무 숲. 몇백 년 동안 벌목이 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숲이 잘 보존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첫 번째는 어디예요? 첫 번째는 경주 남산의 삼릉에 위치한 소나무 숲입니다. 경주 삼릉 그리고 네. 여기. 네. 그렇구나. 여기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 소나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뒤편에 가더라도 소나무 숲이 바로 시작됩니다. 이미 남한산성 올라온 것 자체가 상당한 고도에 이른 거거든요. 네. 지금은 찻길이 다 나 있어가지고 그 마을까지는 바로 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도 산 위에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네. 진짜 몇백 년 된 나무를 어디서든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느티나무도 만나볼 수 예. 있고 뭐 횡나무도 만나볼 수 있고 다양한 나무가 지금 서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뭐 행궁이 있다고요? 네. 말 그대로 임금이 머물기 위해서는 행궁이 있어야 되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궁이 수원화성 행궁이고 두 번째로 큰 규모가 그 남한산성에 위치한 행궁입니다. 여기도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 항전 당시에 머무르셨고 네.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이쪽이 남한산성이 또 예전에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여주로 내려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예. 여주엔 또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의 왕릉이 있잖아요. 그곳을 이제 가기 위해서 중간에 머무는 거처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행궁이라는 게 그러니까 임금이 거주하는 거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임금이 거죠? 거처하는 궁전이죠. 궁전. 네. 임시로. 임시로 예, 거처하는 예. 궁전인데 어.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우리 조선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묘 사직이잖아요. 맞아요. 남한산성 행궁에도 종묘 사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다른 행궁 시설에서는 이 종묘 사직을 볼 수 없는데 여기 남한산성 행궁에서는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도 이렇게 행궁 말고 또 그밖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건물 좀 요런 거 돌아보면 좋겠다. 정말 많은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예. 이 유네스코가 성벽만 보고 지정한 게 아니라 여기가 산성 도시로서 그 조선시대 때 산성 마을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숭례전 같은 경우에는 인조대왕이 꿈을 꿨는데 꿈에 온조대왕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건물을 지어달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당 건물이 숭례전이라는 사당 건물이고 네. 그 밖에 이제 남한산성이 이제 함락되고 나서 그 많은 신하들이 끌려가는데 끝까지 죽음으로써 저항한 신하들이 있거든요. 예. 사막사를 부리는 예. 그분들을 모신 사당이 현절사라든가 현절사. 네 그리고 예. 옛날 연못도 있고 정자 건물로 되어 있는 지수당 그리고 객사 건물도 있고 여기가 또 종로라는 지역도 있어요. 서울과 똑같잖아요. 예. 종각이 있던 거죠. 보신각처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또 남한산성입니다. 하나의 또 다른 도시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1916년까지 예. 광주 군청이 있던 곳이 또 남한산성이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방서, 경찰서가 또 들어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현재도 있고요. 네. 아주 번화한 곳이군요. 네. 예, 예. 지금은 조금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이게 네. 교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배달 음식이 생긴 곳이 또 남한산성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어떤 얘기예요? 그게? 효종갱이라고 있거든요. 예. 아침 효자에 그리고 종을 치다 할 때 종. 아침 종이 울리면 먹는 국밥 같은 건데 예. 이게 그 요즘도 옛날이랑 똑같아요. 조선시대 양반들도 이제 음주 가문을 즐기고 그 다음날 숙취 해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따끈따끈한 국밥을 남한산성에서 배달 주문을 합니다. 이 남한산성 몰랐어요. 북문에서 바로 이제 내려가면 나루터거든요. 네. 이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하양도성으로 들어와서 뜨끈뜨끈한 국밥을 배달시켜줘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뜨끈뜨끈함을 그게 유지하는 다 식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뭘로 감쌌나? 맞아요. 그 보온하기 감아서 위해서. 통째로 들고 와서 감아서도 이제 감싸고 거기다가 소미불을 두껍게 예. 감싸면 와. 보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왜 굳이 남한산성에서 그거를 만들었을까요? 음식이 매우 맛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장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음식을 하는 장인들도 아마 남한산성에서 거주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우리네 국밥하고 좀 달라서
뭐 온갖 고급 재료들이 다 들어가요. 해삼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뭐 각종 고기류에다가 국물도 되게 고급스럽게 우려내고요. 또 우리 임금님이 드시려면 그 새벽 배송을 해야 되겠네요. 약간 해신탕 같은 거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여기가 네. 명맥이 끊겼다가 이제 최근에 새롭게 복원하려고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남한산에 실제로 효종갱을 파는 음식점이 들어왔는데 근데 남한산 사람 솔직히 효종갱보다는 네. 우리가 백숙을 드시러 많이 백숙. 오시잖아요. 아, 예.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너무 재미다. 그 당시에 이렇게 배달 음식이 있었다는 게. 그리고 나루토에서 이제 배로 이동했다고 했는데 그때 뭐 요즘처럼 모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가마솥에 그거를 다 노를 져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 물의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그 물의 흐름대를 맞추면은 상류에서 하루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물의 조수간만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또 잠실이 섬이었잖아요. 예. 아 그래요? 몰랐어요. 잠실이 예전에는 강남이 아니라 강북 쪽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속초호수에 가시면 그 호수가 두 개 있잖아요. 네. 거기가 예전에 그 한강의 그 본유였던 송파강의 그 흔적입니다. 그렇구나. 전혀 몰랐네요.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천이 나서 신천이라고 불렀죠. 지금 이제 뱃사공 그 사진을 좀 띄워주셨는데 네. 되게 긴장됐을 것 같아요. 그 임금님이 드시는 그 이거 그 효종갱 요거. 그렇지, 예. 그렇지. 국밥 해장하셔야지. 와, 양반다리도 잘 드시려면. 와, 광주에서 네. 날랐구나. 예. 그 아까 그 먹을거리 중에 그 백숙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좀 더 말씀 좀 이어주세요. 남한산성에 3대 먹거리가 있어요. 보통 백숙 많이 드시러 오시고 네. 그리고 주먹 손두부라고 있거든요. 주먹 손두부. 네, 오. 보통 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판을 딱 눌러서 네모네모 반듯하게 나오잖아요. 주먹 손두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양이 손주먹 이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어머. 지금 사진 띄워주셨는데 네. 저는 저거 보자마자 뭐 생각났냐면 네. 통 모짜렐라. 아, 통 모짜렐라 그러네. 사면은 딱 저 약간 모양이잖아요. 일반 만두에 비해서 일반 두부에 두부에 비해서 약간 두부와 그리고 그 약간 그런 두부가 있잖아요. 좀 흐물흐물한 두부. 네. 거기에 식감 딱 중간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정말 부드럽고 이 목에 술술 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거 조금 저 사진 좀 조금만 축소해 주시겠어요? 저 위에 있는 건 뭐예요? 빨간 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두부랑 뭐에 많이 먹죠? 김치? 김치랑 또 보쌈이랑 많이 보쌈. 먹잖아요. 고기 같은 거 많이 아. 먹죠. 예. 네. 그래서 함께 곁들여 이렇게 많이 드십니다. 아, 보쌈이랑 이렇게 해서 삼합처럼 드셨구나. 네네. 두부에. 근데 백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남한산성 촌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남한산성이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많은 백숙집들이 그 아래 성남 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 들어가는 초입기에 닭죽촌이라고 있거든요. 예. 네. 그쪽 일대에 옛날 그 백숙을 팔던 전통적인 집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백숙을 먹으러 남한산성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예 초입이 닭죽촌에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식 맛으로만 따지면 닭죽촌에 있는 게 훨씬 더 훌륭하다. 이거 지금 우리들이 먹는 그 평소 먹는 백숙하고 뭐 좀 달라요? 근데 가게마다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뭐 누룽지 백숙을 파는 데도 있고 예. 그리고 백숙에다가 뭐 정 같은 거 이제 다양하게 이제 같이 안주로 해서 먹는 예. 분도 계시고 근데 백숙 맛이 뭐 딱히 뭐 특별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뭐 주먹 손두부라든가 손두부 아주 좀 그러니까. 특이하다 저거. 네, 어르신들 그럴 좋아하실 것 것 같아. 같아. 네. 맞아요. 그 남한산성에서 브랜드로 또 밀고 있어요. 아, 이 그래요? 두부를. 네. 뭐 특별한 맛집이 있겠지요? 네, 맛집 이 아. 있는데 뭐 실명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 한 글자도 안 알려주네. 이 오로 시작합니다. 오로. 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 3대 음식이면 백숙, 주먹, 손두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또 산채 정식. 아, 산채 정식. 아, 그런 거 맛있지. 네. 산채 정식. 여기 남한산성 예전에 또 서울 사람들이 수학여행 정말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수학여행을 위해서 옛날 여관촌들이 많았어요. 그 여관촌들이 폐업을 하고 새롭게 식당으로 바뀌면서 산채 정식을 파는 곳으로 많이 변모를 했습니다. 네. 좀 건강식이다 다 그죠? 예, 그래서 주먹 산에 손두부에 왔어요. 또 산채 정식. 예. 네.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뭐 햄버거를 팔진 않을 것 같아. 산 한번 타고 나면은 이제 뭐 기름진 거 먹으면은 속이 더 예. 부릅뜨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다음부터는 그 작가님하고 먹을거리 얘기할 때는 우리도 좀 먹으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게. 아유, 근데 우리 네. 스튜디오에 음식 반입이 안 되더라고. 네. 맛있는 것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여기 뭐 근처에 갔다가 뭐 약간 같이 들르면 좋을 만한 곳 한 곳 정도 소개해 주신다면. 병자호란이 얘기했잖아요. 예. 삼전도. 아, 저 잠실 쪽에. 네, 이 삼전도가 도가 나루토 할 때 도자예요. 건널 도자. 예전에는 여기가 나루토였는데 지금은 속천호수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인조 임금이 이제 삼배두 고두례라고 해서 3번 무릎 꿇고 9번 절하는 그런 치욕을 겪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청나라에서 그때 일을 기념해서 비석으로 남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삼전도 비인데 예. 그 비석이 그 석촌호수 변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를 그냥 놀러만 가봤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던 것 그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역사만 기억하면 좋겠지만 네. 그 치욕의 역사도 심상치 않게 있거든요. 예. 그때 기억을 뭐 아예 없어진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예. 그때 일을 이제 잊지 말고 다시금 되새겨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겠다라는 맞아요. 다짐을 예. 할 수가 있죠. 어. 이 석촌호수 주변에 또 뭐 요즘 속리단길이라 해가지고 예, 유명한 맞아요. 핫한 집도 많고 맞아요. 그 석촌호수에 또 삼전도 비라 해서 음. 그때 치욕을 한번 잊지 말자. 그렇죠. 과거를 반성해야지 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예. 맞아요. 거기 항상 놀이기구만 타러 갔었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아. 석촌호수. 이택수님 남한산성에 대해 디테일한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경인별곡 함께했고 아니 우리가 음식 소개하니까 3523님 네. 혹시 OBS 음식점 저희 음식 코너 아니고요. 예, 그렇죠. 여행 코너입니다. 네, 예. 음식 추천하는 정도. 아니 근데 워낙에 진짜 맛집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맛집 네. 책 하나 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번 공정. 소개했었죠 저희. 네. 예, 그런 것들도 저희가 중간 중간에 또 알려주실 만한 것들 있으면 한두 글자라도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저 지금 입이 되게 근질한데. 저희가 메뉴별로 한 번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OBS 굿모닝 OBS 코너 중에 좋아하는 코너에 경인별곡도 몇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 코너 되게 좋다라고 또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기대해보고 저희 다음 주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민 작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